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얘기는 책 리뷰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시작은 북튜브로 했었는데, 북튜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러면서 약간 나가 떨어지고, 제 채널명을 지금의 진아앤드로 바꿨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책 이야기만 하고는 내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책 이야기를 가져온 게 되었네요. 우선 이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책 이야기를 하기까지의 어떤 또 휴식기? 그런 게 필요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의 어떤 책 취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하는 책, 뭐 남들이 다 좋다는 책을 좋아하는 것은 쉽잖아요. 근데 내 기준에서 나한테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도 잘 읽었던, 그리고 내가 감상이나 이런 면이 깊게 남았던 거는 결국 에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세이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되게 최근에 되어서야 깨닫게 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그전에는 되게 비정기로 제가 하고 싶을 때만 올렸었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쓰는 글은 결국 에세이랑 가장 닮아 있을 거예요. 제 얘기나 아니면 제가 느꼈던 거, 뭘 보고 생각한 거, 이런 걸 쓰니까. 그래서 이제 에세이라는 장르 자체를 어떻게 보면 고민할 때 참고가 되는 것들이 에세이일 거고, 그리고 참고를 해왔던 것, 저도 모르게 이제 뭔가 참고 삼았던 것들이 에세이겠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 때 에세이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소설은 조금 아직은 체력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읽기에. 왜냐면 이제 소설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가상의 세계관 속에 제가 빠져들어야 되는데, 그걸 상상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것에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었구나. 그래서 약간 읽다가 읽을 당시에는 쭉 들어가다가 한번 끊기면 다시 들어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끊긴 채로 못 읽은 책들이 많은데, 근데 에세이는 제가 그렇게 호흡이 끊겨도 그게 그렇게 아주 막 긴밀하게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앞에를 안 읽으면 기억을 잘 못하면 뒤에 걸 못 읽어, 이거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제 부담이 적었고, 짧은 시간 동안 비교적 많은 양을 읽을 수 있다는 어떤 성취감도 좀 있고, 그래서 에세이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에서 봤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책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에세이 시리즈, 나름 에세이 리뷰 시리즈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별건 없고요. 그냥 재생 목록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런 에세이 리뷰를 하면 모으려고 해요. 이제 영상들을 좀 모아놓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그런 거 못하잖아요. 꾸준한 거.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의 방송이랄까? 오늘의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되게 예감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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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 나의 어떤 내 책세상에 에세이 하면 딱 꼽을 수 있는 책을 추천드려야겠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고르게 됐고, 따라서 오늘의 책은 이 책입니다. 익숙한 새벽 3시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오지은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2007년에 이제 1집을 내고 이제 뮤지션으로 싱어송라이터로 쭉 활동하신 음악가세요. 이제 이 분이 책도 조금씩 쓰시면서 작가 활동도 병행해 오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아마 3번째인가 2번째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책은 제가 안 읽어봤고 이 책으로 처음 작가 오지은님을 뵌 거죠. 만나게 된 건데 그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지 않을 거지만 저한테는 재밌어요. 네. 이렇게 재밌어요라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그죠?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에 불면증이 진짜 심할 때 잠을 거의 못 잘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컴퓨터를 핸드폰 하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인데 사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요. 그 책을 둘 중에 하나예요. 책을 진짜 많이 읽거나 아예 못 읽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후자였어요. 못 읽는 편이었어요. 텍스트에 대한 그 집중도가 너무 낮아져서 독해력 있죠. 문해력 이런 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 읽을 수 있는 건 트위터 정도? 트위터는 되게 짧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 정도는 하는데 이제 길게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눈으로 보는 건 너무 피곤하니까 팟캐스트가 그때 당시에 조금 그 매체가 이제 좀씩 떠오르는 시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랬어서 이제 팟캐스트에서 김영하 작가의 책 읽는 시간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들은 적이 더 많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눈을 감고 있고 귀로 들어야겠다. 그런 거를 내가 이런 걸 듣거나 이제 소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음악보다는 사람 목소리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새벽 시간에는 특히. 근데 그렇게 찾던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 듣잖아요. 그러다가 찾은 게 익숙한 새벽 3시라는 이거 익숙한 새벽 3시 나 이 노래 아는데? 그거랑 관련된 건가? 하고 봤더니 이제 그 노래를 만든 오지은 님이 운영하는 채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들어보자 하고 들었는데 되게 저랑 잘 맞았어요. 그 당시에 저랑 잘 맞았던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취향을 좀 저격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조금 이렇게 막 깔깔깔 막 신나고 행복하고 막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잘 못 듣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좀 작은 조근조근 중얼중얼 이런 톤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지만 이 오지은님의 익숙한 새벽 3시를 듣고 안 거죠. 내가 원했던 컨텐츠는 이런 그냥 사근사근 조용히 진행되는 별 이벤트가 없는 오히려 별 프로그램이 없는 그러나 그냥 이야기하는 이런 걸 원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올라오는 에피소드들을 정말 엄청 즐겨 들었고 진짜 좋아하는 건 10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드는 날도 꽤 생겼고요. 그걸 틀어놓음으로써 그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 팟캐스트 익숙한 새벽 3시가 책 익숙한 새벽 3시가 이제 그걸 쓰시고 나서 마무리 단계부터 이제 방송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전자책을 사서 읽고 그 다음에 또 실물책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도 한 5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면서 어떤 저의 한 파트, 저의 시절을 함께했던 책이 된 거죠. 그렇게 제가 좋아했던 이유, 왜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뭐 맘고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는 나 이런 어른이 될 거야.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어보니 나 나이는 어른인데 내가 그런 어른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딱 하면 어머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리고 이게 나이 든다는 건가?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음에 주어지는 과제들을 해결해도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때 오는 탈진감, 그런 것들을 느낀 사람의 어떤 분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계속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올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이걸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되게 사소하지만 확실한 실패들도 해보고 소확행이 아니죠. 네. 사소하긴 한데 확실한 실패들. 그래서 나를 더 주눅들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어요. 고스란히.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조금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가 되게 힘들고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겠고 성공과 어떤 성취만을 이야기하는, 긍정만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그런 실패도 난 해봤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공감을 좀 얻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고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 한참 힘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특별해야 느끼는 어떤 기분 좋은 느낌, 감정도 있지만 내가 사실 별거 아니구나. 근데 그 별거 아니구나의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난 별거 아니야. 난 쓰레기야. 난 공예만 만들어. 죽어야 돼. 라고 느끼는 것? 또는 너무 별거 아니어서 죽네 마네 사네 이런 걸 내가 결정할 것도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볼품없음의 감정과 나 다른 사람들이랑 별다를 거 없구나. 내가 느끼는 거 너무 힘든 거라기보다는 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랑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나 쓰레기야 해서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면 겪는 것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약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 3년 전의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았지만 그때의 하루하루가 어땠고 그때 제 생각, 사고방식이 어땠고 이런 건 잘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좋았어요, 정확하게 그때 저에게 뭐가 좋았어요, 이런 걸 말하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현재, 지금에 와서도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선택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상은요. 우선 목마른 사람이 판 우물 덕분에 내가 목을 축였다 라고 느꼈어요. 누군가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실패한, 또는 이런 민낯이나 나의 어떤 모자람을 보여주는 게 되게 용기잖아요. 이걸 책을 낸 거잖아요. 전국에 다. 근데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에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어떤 오지은님이 파준 우물에 내가 그때 목을 축이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고 내가 뭔가 멋지고 빛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던 별것 아닌 생각들이 활자화되는 순간에 그 글이 좀 힘을 얻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이 책에서 되게 많은 감정, 제일 많이 느껴지는 거, 불안이라든지 부끄러움, 또는 두려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의 어떤 씁쓸함,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감정들, 무력감, 무기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책을 관통하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어떤 키워드를 하나 딱 뽑자면 치열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이루지 못하고 또 뒤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거.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하고 상담했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선생님 제가 요즘에 조금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러면 선생님 조금 귀에 들려요. 때로는 마음이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2년 전, 3년 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그런 조언을 해? 너가 뭘 알아? 막 이런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긍정, 막 낙관, 뭐 성공 이런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누군가 아무리 저한테 운동해라, 움직여라, 씻어라, 뭐 나가야 된다, 외출을 해서 뭔가 산책이라도 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다 한 귀로 듣고 다 튕겨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반발심이 컸고 세상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이런 것들이 정말 컸어요. 근데 지금은 좀 들려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이렇게 약해 빠지고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막 생채기 나는 이 나를 버릴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 얘랑 살아야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좀 그 얘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 책의 결말도 거의 비슷해요. 어쩔 수 없는 게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각자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게 반드시 존재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못하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민 없이 그냥 이러니까 이거랑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얘를 잘 다독거리고 얘가 좀 툭 튀어나가지 않게 하고 조금 나를 잘 이렇게 보듬보듬 하면서 지내겠다. 이건 되게 다른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후자가 멋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다라고 느껴지는 또는 생산성이 없고 엄청 무기력하고 의미 없고 쟤 왜 저래? 라고 느껴질 만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스스로도 너무 힘든 일이고 여러모로 참 괴롭죠. 그런데 그 시간을 거쳐야 뭔가 해결되는 지점도 있다는 걸 요새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책이 있었고 그때 저는 이 책으로 꽤 많은 시간을 조금 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께 권하는 이유는 이 책이 너무 대단하고 뭐 제 인생을 살렸어요. 이런 맥락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일부가 되어버린
책을 꼽는다면이라는 키워드에서 책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그거는 우울증이거나 불면증일 때 이 책을 읽어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 때 그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 괴로움과 고통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다만 뭐랄까요? 때로는 누군가가 이미 파놓은 우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목을 축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래서 그때의 저는 그렇게 목을 축였었다라는 거. 그리고 오지은님께 소소한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마무리가 참 안 돼요. 지금 영상 본을 찍기 전에 한 28분인가 30분 가까이 찍었는데 그때도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이럴 때는 뚝 잘라야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진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어떤 에세이, 누군가의 이야기, 저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던 저의 순간을 함께했던 책들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고요. 그 첫 책으로 오늘은 오지은님의 익숙한 새벽 3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2021년 잘 버티고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